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해드렸던 고등학교 시절 담력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분은 이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십수년 전 일이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담력 시험을 한다고 하면 결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대학생 때 겁쟁이라고 놀림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는 가지 않고 남았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성적이 좋은 애들만 따로 모아놓은 야간 자율학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야간 자율학습방이지 그냥 전교권 애들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특별관리반 같은 곳이었죠. 저는 운 좋게 턱걸이로 그 방에 들어가 있는지라 그 안에서는 늘 하위권이었습니다. 편의상 저를 E라고 부를게요. 제 경우는 공부보다는 게임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들 공부하는 것을 보면 경각심이 들어서 저도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모아서 저는 밤 10시까지는 거의 항상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날도 밤 10시쯤이었고 열람실에는 총 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인원을 소개하자면 A군과 B군, C군과 D군, 그리고 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A군은 전교 1등인데다가 다재다능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선민사상이 좀 있는 친구였고 B군은 전교 2등에 소심하고 음침해 보이는 친구였죠. C군은 전교 4등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지 항상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D군은 저와 비슷한 등수였는데 일진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딱 2주 앞둔 날이라 다들 말없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러다 밤 10시가 넘어서 다들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A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담력 시험 한번 해볼래? 가방을 챙기던 우리는 다 A를 쳐다봤습니다. A는 웃으면서 같이 가면 자신이 편의점에서 시원하게 쏜다라고 꼬드겼죠. C가 장난스럽게 어디를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 번화가 가는 길에 하천 있잖아. 그 너머에 폐병원 알지? 거기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에 갈 수 있어서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해당 폐병원은 예전부터 사고가 많아서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던 곳이었거든요. 실제로 폐병원에서 숨어 살던 노숙자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소문 덕분에 다들 정색을 하니까 A가 한 발 물러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병원까지는 안 갈게. 병원 가기 전 하천 산책로에 보행자 터널이 있거든. 거기 지나면 바로 금관석상 하나 서 있는 거 알아? 그것만 딱 만지고 오는 거야.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조용하던 비군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난 그런 거 싫어. 꺼림칙하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안 갈래. 그러자 A군과 D군이 바로 달려들더군요. 야, 전교 2등이 그렇게 겁쟁이냐? 공부만 잘하면 뭐해. 간이 콩할 만한데. 결국 B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말리고 싶기도 했지만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에 눌려 입을 다물었죠. 그렇게 우리 5명은 야밤에 하천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하천의 산책로를 걸어서 보행자 터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짧아서 반대편이 바로 보였어요. 그 끝에는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 얼굴이 쩍쩍 갈라진 기괴한 석상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얼굴에 실금이 가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멀리서 봐도 비오는 듯한 표정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석상이 하도 기괴해서 그런지 저는 잠시 걷는 것을 멈췄는데 A군과 C군, D군은 신이 나서 터널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친구들의 움직임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잡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았던 건 B군이었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음침하게 행동하던 B가 기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면 안 돼. 작게 속삭이는 것과 반대로 소나기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B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그 사이 터널 반대편으로 건너간 3명은 석상을 만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겁쟁이들아, 빨리 와! 석상이 얼굴을 문지르면서 우리를 놀렸죠. 하지만 B는 끝까지 제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정말 위험해. 제가 보기에 B군은 석상이 아니라 터널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상을 보기보다는 터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다시 물어보려던 찰나 이미 셋은 터널을 다시 통과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면서요. 결국 그날은 저희 둘만 겁쟁이 취급을 받고 별 탈 없이 끝났습니다. 2주 후 기말고사가 끝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성적이 평소보다 3계단이나 올랐고 늘 2등만 하던 B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희와 정반대로 3명은 달랐죠. 1등이던 A는 4등으로 밀려났고 C는 전교 9등, D는 아예 중간 등수로 바닥을 쳤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상위권 애들이 한꺼번에 성적이 폭락하니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정도였죠. 당시 저는 2주 전 일이 시험 기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에 3명이 놀아서 성적이 떨어졌나 같은 생각을 했어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되자 저는 B군과 PC방에서 놀기도 하고 부모님이 등록해준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일정이 가득 차서 금방 방학이 끝났어요. 그렇게 방학이 지나고 개학한 첫날이었습니다. 방학에 적응해서인지 비몽사몽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해서 그냥 보내고 짐을 내려놓을 생각으로 야간 자율학습실 문을 열었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더군요. A군, C군, 그리고 D군의 자리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을 보고 저는 놀라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 달려가 물었고 선생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전학을 간 거니까 공부나 해라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같은 학년의 애들 셋이 소리 소문 없이 방학 중 전학을 간다? 게다가 자리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3명과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도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국 그들이 진짜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햄버거 집에서 B군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3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B군이 저에게 담력시험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우리가 담력시험으로 석상을 만지러 간 일 있잖아. 거기는 석상이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그날 터널을 봤을 때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소름 같은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거 말이야. 멀리서 봐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가까이 갈수록 더 불길해졌거든. 그것으로 B는 해당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B가 제 손목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제 책상에도 국화꽃이 올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B군에게 정말로 묻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였다면 왜 셋이 터널을 지나기 전에는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B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지나가는 길에서 생경한 터널을 마주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터널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려면 오래 걸린다면 터널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